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보안연구실 박사과정생 허재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제 연구를 소개해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Transient Execution Vulnerability, 즉 일시적 실행 취약점이라는 버그를 Differential Fuzzy 테스팅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안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멜다운이나 스펙터 같은 취약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취약점들은 2019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일시적 실행 취약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발견이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이 취약점들이 그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가장 밑단이 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하드웨어의 보안성을 파괴하는 취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인텔 CPU들이 이 취약점에 영향을 받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취약점들이 이용을 하는 어택 벡터인 Speculative Execution이라는 CPU 안의 최적화 기법이 이미 10년이 넘게 CPU 안에 존재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이미 이 어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10년 동안 CPU 안에 있었는데 2019년이 되어서야 이 취약점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은 멜다운이나 스펙터를 시작으로 폴 섀도우, 좀비로드, 캐시아웃 등등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의 파급력 때문에 인텔이나 AMD 같은 CPU 벤더들은 이 CPU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CPU의 RTL 로직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CPU 칩들이 한번 출시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버그가 발견이 되면 이 CPU 칩의 로직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버그가 파급력이 굉장히 큰 버그였으면, 예를 들어서 인텔의 FDIV 버그 같은 경우에는 CPU 칩의 리펀을 필요로 해서 이 제조사에 굉장히 큰 비용을 초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멜다운이나 스펙터처럼 이 일시적 실행 취약점들이 아직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취약점들이 CPU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복잡한 로직 버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시적 실행 취약점들을 디퍼런셜 퍼지 테스팅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주는 스펙닥터란 툴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스펙닥터를 구현을 하여서 두 가지 오픈소스 CPU인 리스크5 붐과 너쉘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이미 10개가 넘는 버그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그중 한 가지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취약점 리스트인 CVE에 등록이 되기도 할 만큼 그 성능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펙닥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스펙닥터는 우선 어떤 CPU의 RTL, 즉 CPU의 설계도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CPU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 즉 프로그램을 아웃풋으로 내뱉어 주는데요. 이 바이너리는 해당 CPU 안에 존재하는 스펙터나 멜다운 같은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유발시켜주는 바이너리입니다. 즉 스펙닥터는 어떠한 CPU로부터 그 CPU 안에 숨겨져 있는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챌린지는 이런 일시적 실행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은 어택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RTL 컨텍스트에서 이 어택 벡터를 명확히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어택 벡터를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라는 CPU 안에 어떤 동작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트랜지언트 익세큐션 안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펙터에서 사용을 하는 브랜치 프레딕터나 아니면 리턴 어드레스 스택, 스토어 버퍼 등등 CPU 안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 캐시 혹은 TLB 아니면 캐시의 리플레이스먼트 로직도 이렇게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어야 했던 챌린지는 이렇게 많은 어떤 어택 벡터를 어떤 하나의 통합된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 유발을 하는 것을 어떤 통합된 방법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됐고, 또한 그 안에서 시크릿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것도 어떤 통합된 하나의 방법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됐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고안을 해서 스펙닥터란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펙닥터가 하는 것은 이런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을 하는 인스트럭션을 자동으로 찾아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인스트럭션 또한 자동으로 찾아내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유발을 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내뱉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챌린지를 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펙닥터가 어떻게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을 하는 인스트럭션을 자동으로 찾아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란 CPU 안에서 잘못 예측된 수행인데요. 이렇게 잘못 예측된 수행은 나중에 롤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되돌려져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은 인스트럭션이 예를 들어서 CPU에서 수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아웃 오브 오더 CPU는 이 스페큘레이티브 익세큐션이라는 동작을 어떤 최적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인스트럭션들을 예측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다가 BEQ 같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만나게 되면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측한 대로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예측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잘못 예측되어서 수행된 인스트럭션들을 되돌리는 롤백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잘못 예측된 수행을 저희가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라고 부르고, 잘못 예측되어서 수행된 인스트럭션을 트랜지언트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여기서 관찰한 것은 모든 트랜지언트 익세큐션들은 결국 롤백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 어떤 컴포넌트에 의해서 발생하던지에 상관없이 결국 롤백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CPU 안에 리오더 버퍼라는 로직이 어떤 하나의 컨트롤 유닛으로서 이 롤백이라는 동작을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이 리오더 버퍼를 관찰을 함으로써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스펙닥터의 첫 번째 단계,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을 하는 인스트럭션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어떤 CPU가 주어졌을 때 저희의 스펙닥터는 일단 랜덤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을 CPU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리오더 버퍼를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 어떤 발생을 하면 이 인스트럭션들을 다음 스텝을 위한 콜퍼스에 저장을 하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발생한 트랜지언트 익세큐션 안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판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시적 실행 취약점들은 최종적으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해야지 그 공격이 성공을 하는 것인데요.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럴 사이드 채널, 즉 CPU의 부채널 취약점이 사용이 됩니다. 이 부채널 취약점이란 CPU 안에 어떤 수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흔적이 시크릿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오른쪽 그림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CPU 안에 내부 로직을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CPU 안에는 브랜치 프레딕터나 캐시, 레지스터 등등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의 상태는 CPU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컴포넌트의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 잘못된 예측이 발생을 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롤백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컴포넌트의 상태는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예측된 인스트럭션들이 시크릿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시크릿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저 컴포넌트 안에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태커가 저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찰을 할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시크릿 데이터의 유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관찰한 점은 첫 번째로는 모든 시크릿 데이터는 이렇게 달라진 컴포넌트의 상태를 통해서 유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달라진 컴포넌트의 상태들은 결국 시크릿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크릿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에 대한 디퍼런셜 테스팅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닥터의 두 번째 단계, 즉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인스트럭션을 자동으로 찾아내주는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찾은 트랜지언트 인스트럭션을 유발을 하는 인스트럭션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인스트럭션에 다시 스펙닥터는 랜덤한 인스트럭션을 더해줍니다. 그때 그 인스트럭션들은 트랜지언트 익세큐션 안에서 수행이 되는 인스트럭션들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바이너리를 컴파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다른 바이너리는 인스트럭션은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하지만 시크릿 값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에 바이너리는 시크릿 값으로 애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밑에 바이너리는 바나나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바이너리를 CPU 안에서 수행을 하면 만약에 시크릿 데이터 유출이 발생을 했다면 분명히 CPU 안에 있는 컴포넌트의 상태도 그 시크릿 데이터를 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태는 위의 경우에는 애플이라는 값과 관련된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밑에 CPU는 바나나와 관련된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 컴포넌트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디퍼런셜 테스팅, 즉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시크릿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 실행 취약점의 최종 단계인 시크릿 데이터 유출까지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스펙닥터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스펙닥터는 CPU의 RTL을 입력으로 받아서 첫 번째 단계에서 리오더 버퍼를 관찰을 하면서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이 발생하는지 그 발생시키는 인스트럭션을 찾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CPU 컴포넌트에 대해서 디퍼런셜 테스팅을 수행을 하면서 시크릿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유발을 하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내뱉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도록 설계를 하여서 즉 RTL 퍼징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펙닥터의 디자인을 구현을 하여서 두 가지 오픈소스 CPU인 리스크5 붐과 너쉘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여러 다양한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을 유발을 하는 방법과 또 그 안에서 사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리스크5 붐에서 찾은 취약점 중에 하나는 이 CV를 할당을 받았는데요. 이 취약점은 CPU의 임플리멘테이션 버그, 즉 구현 버그를 이용을 해서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유발을 하는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5 붐의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르면 붐 CPU는 절대로 트랜지언트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자기의 인터널 스테이트, 내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것은 특정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는 이 어떤 규칙이 깨진다는 것인데요. 즉 이 동작은 CPU의 스펙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 버그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버그를 이용을 해서 결국 시크릿 데이터까지 유출을 하는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붐 CPU의 앞부분은 이렇게 프론트엔드하고 코어라는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안에는 브랜치 프레딕터라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컴포넌트가 어떤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만났을 때 어떤 주소로 뛸지를 예측을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코어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날라오면 예를 들어서 너의 예측이 잘못됐다는 시그널이 날라오면 이 브랜치 프레딕터도 이제 자기 내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데요. 스펙에 따르면
이 시그널이 만약에 트랜지언트 익세큐션으로부터 발생한 시그널이면 이 어떤 시그널 무시를 하고 또 브랜치 프레딕터의 내부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것은 코어로부터 두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너의 어떤 예측이 잘못됐다는 시그널과 두 번째로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는 시그널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 브랜치 프레딕터의 구현 안에 버그가 있어서 그냥 어떤 체크하는 로직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 브랜치 프레딕터의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희 스펙닥터가 찾아낸 것은 이렇게 두 시그널을 동시에 발생을 시키는 인스트럭션의 조합을 저희가 어떤 랜덤 테스팅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고, 이 어떤 버그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브랜치 프레딕터의 상태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시크릿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것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어떤 스펙닥터의 성능 평가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일시적 실행 취약점을 CPU 안에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RTL 퍼징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스펙닥터란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툴을 보여드리는 링크에 오픈 소싱을 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네, 저 가운데 분에게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해주신 발표 정말 도움 많이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CPU, 그러니까 이제 스펙닥터가 ARM 칩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AP 이런 것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대로 그냥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실험했던 리스크5 붐 CPU 같은 경우에는 ARM 콜텍스 M과 비슷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ARM CPU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AI용 칩이나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칩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의 변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어떤 코어 컨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페큘레이티브 익세큐션이라는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 기법이라는 게 이런 CPU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칩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달라진 스테이트를 통해서 시크릿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는 것도 또 이 CPU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칩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디자인을 변형을 하시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맨 앞줄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유니스입니다. 제가 사실 좀 연계된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스펙닥터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가정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CPU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모바일 AP나 실질적인 뭐 C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가 아닌 디자인이 이제 그 클로즈드 소스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서 혹시 이 어프로치를 적용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이 되어야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그런 뭐 인텔 CPU나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한 거는 다 오픈 소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부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찰한다는 것이 다 오픈 소싱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시크릿 데이터 유출이 되려면 결국에는 타이밍 사이드 채널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생략을 했지만 사실 그 타이밍 사이드 채널을 또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관찰하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클로즈드 소스 CPU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의 어떤 디자인의 대부분의 요소가 RTL이나 어떤 특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클로즈드 소스 CPU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저 뒤쪽 오른쪽 뒤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크릿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컴포넌트에 어떤 것이 잔류하는지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시크릿 데이터라는 게 뭐 익스플로이 관점에서는 뭐 커널에서 읽어서는 안 되는 값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분류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뭐 CPU 컴포넌트에 어디에 값이 남아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랑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또 제가 앞부분을 또 많이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일시적 실행 취약점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펙터랑 멜다운만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크릿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시크릿 데이터의 정의를 내릴 때 저희는 이 어떤 앞에 이 문제 상황의 가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멜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스페이스 프로세스가 커널의 데이터를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커널의 데이터가 시크릿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모방하기 위해서 이 시크릿 데이터를 만들고 그 영역을 하드웨어적인 프리미티브, 예를 들어서 페이지 테이블 같은 프리미티브를 이용을 해서 미리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해놓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세팅일 다른 어떤 어택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발표해주신 호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